두 얼굴의 자기의 나르시시스트. 당신은 어떤 사람과 살고 있나요?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얼굴이 떠오르시나요? 자신을 자랑하고 타인을 깔보며 늘 자신이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. 그런데 꼭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 겸손한 척, 조용한 척, 상처받은 척하지만 정작 주변 사람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사람. 오늘은 이 두 얼굴의 자기의 공격적 나르시시스트와 조용한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. 나르시시스트는 단일한 성격이 아닙니다. 심리학에서는 이들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. 공격적 나르시시스트 overt, 조용한 나르시시스트 covert. 두 유형 모두 공통적으로 공감 능력이 낮고 비판을 견디지 못하며 자신의 이상적 자아상을 유지하려는 성향을 가집니다. 공격적 나르시시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. 내가 없었으면 이 일 못했을걸? 그 사람들 진짜 수준이 안 돼. 넌 아직 멀었어. 내가 최고야. 넌 그 정도밖에 못해? 다 내가 했잖아. 이들은 대놓고 타인을 무시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부각시킵니다. 눈에 금방 드러나는 만큼 알아차리기도 쉽죠. 반면 조용한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. 난 늘 이런 취급을 받아. 괜찮아. 어차피 기대도 안 했어. 너가 그렇게 말하니까 더 힘들어졌어. 아니야, 난 그냥 늘 이런 취급받았어. 그래, 다 내 탓이겠지. 어차피 넌 날 이해 못해. 그들은 겸손한 말투로 당신의 죄책감을 자극합니다. 피해자의 가면을 쓰고 정서적으로 당신을 길들입니다. 이들은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며 상대의 죄책감을 자극합니다. 외롭고 힘들어 보이지만 관계 속에서 정서적으로 상대를 조종합니다. 그렇다면 두 유형의 나르시시스트 중 누가 더 위험할까요? 2008년 미국 조지아 대학의 밀러 박사 연구팀은 조용한 나르시시스트가 공격형보다 수치심, 억울함, 자기 연민이 더 크고 상대방을 정서적으로 훨씬 더 조심스럽게 조작한다고 밝혔습니다. 겉으론 공손하지만 속으론 왜 나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? 나는 억울함과 열등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죠. 또한 오인키의 연구에 따르면 조용한 나르시시스트는 우울, 불안, 수동적 공격성 점수가 공격형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. 그렇다면 조용한 나르시시스트가 더 무서운 이유는 무엇일까? 공격적인 사람은 우리 눈에 쉽게 보입니다. 그래서 방어할 수 있어요. 하지만 조용한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연민과 공감을 무기로 삼습니다. 그들은 늘 피해자 역할을 하며 감정적 의무와 죄책감을 심어줍니다. 당신은 점점 그 사람의 감정을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잃게 되죠. 조용히, 그러나 확실하게 그들은 관계의 주도권을 가져갑니다. 그렇다면 당신 주변의 그 사람은 어떤가요? 직장에서 선배가 내가 할 게 많아서 그런데 똑똑한 김대리가 이 일 좀 해줄래? 매일 이런 식으로 일 떠넘기기가 반복되면 당신은 감정적 책임자가 되어버립니다. 가족 중 누군가가 당신에게 내가 널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제 와서 너가 이럴 수 있어? 조용히, 하지만 철저히 죄책감을 유도합니다. 친구 중 이런 말 자주 하는 친구 있나요? 너 요즘 너무 많이 변했어.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? 감정적 빚을 만들어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. 당신은 어떤 신호를 느끼고 있나요? 혹시 그 사람과 대화한 뒤엔 늘 찝찝하고 뭔가 잘못한 것 같은 죄책감이 남고 계속 내가 더 이해해야 하나? 고민하게 되었다면 그건 조용한 나르시시스트에게 이미 감정적으로 조종당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. 지금 당신이 느껴야 할 감정은 죄책감이 아닙니다. 관계에서 늘 미안하고 늘 눈치를 보고 늘 내가 더 참아야 하나? 고민하고 있다면 그건 건강한 인간관계가 아닙니다. 당신이 누군가에게서 계속 작아지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조용하고 상처받은 척해도 그는 조용한 나르시시스트일 수 있습니다. 나르시시스트는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중 가장 조심해야 할 건 친절한 척하지만 당신을 천천히 갉아먹는 사람입니다. 관계는 당신을 작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자유롭고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해요. 이제는 그 관계를 다시 봐야 할 때입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.